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기를 해보면 제가 10월 13일인가요? 이쯤에서 하락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관점이 완벽하게 실패를 했죠. 이번 관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제 패배고 제가 분석을 잘못한 것이죠. 제 분석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파동이라는 게 참 그래요. 사실 맞출 때도 많이 있지만 한 번 틀릴 때 또 이렇게 좀 크게 틀리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이 중기 관점이 몇 번 틀리고 맞았나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두 개는 하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쭉 가서 X표가 관점 실패죠. 쭉 가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한 10번 맞고 3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낮은 승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한 번 틀릴 때 이렇게 좀 크게 엇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화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 관점을 따라했다가 또 돈 잃으신 분들은 또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돈을 받고 뭐 관점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누구의 관점을 보고 그 관점을 조금 믿고 따라했다가 돈을 잃으면 그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관점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파동을 다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틀릴 때는 깔끔하게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맞출 때는 또 기분 좋게 그렇게 방송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텔레그램 방에도 올렸듯이 이런 곳에서 이제 숏을 잡았다가 뭐 본절 스탑 나가고 조금 로스 나가고 계속 스탑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스탑을 걸더라도 조금씩 손실을 봤죠. 그래서 여기 66에서 59를 갔을 때 봤던 수익을 50% 정도를 다 날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5분 캔들만 보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제가 스윙 계정은 다 스탑이 나가고 손절이 나갔지만 제 원래 주 종목인 5분 캔들 매매법에서 실시간으로 관점을 올렸었죠. 여기서 이렇게 하락 캔들 나왔다고 해서 진입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락 캔들이라고 말씀드려서 또 10배를 쳐서 한 10% 수익이 났죠. 반 정도는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분 캔들을 보고 이쪽 부근에서 하락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또 수익이 많이 났죠. 마찬가지로 이쪽 부근에서도 하락 캔들을 봐서 진입을 했죠. 그래서 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 주 종목인 5분 캔들 매매에서는 4번 실시간 포스팅한 게 다 맞아서 손실이 많이 복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캔들 위주로 포스팅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분 캔들은 맞춘 건 맞춘 거고, 또 중기 관점은 또 크게 틀린 건 맞아요. 저는 제 관점이 틀렸을 때, 맞췄을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틀렸을 때 이렇게 욕을 하냐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10번 맞춰도 한 번 틀리면 사과를 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제 관점으로 피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나오는 이 파동이 대불장을 가기 위한 파동인가 아닌가, 이거는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비트코인 4시간봉 캔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 지금 4시간봉에서 연속적인 음봉 도지가 나오고 있죠. 이 연속적인 음봉 도지를 하락의 초석이 되는 캔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 캔들만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에서는 항상 키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시세를 결정짓는 핵심 키 캔들, 그 캔들이 형성되기 되게 좋은 조건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점에서 잘 나오는 키 캔들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음봉 도지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나서 이런 형태의 큰 음봉 스프링을 만들어주는 캔들이 자주 나옵니다. 9월 29일에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둘 다 폭락을 봤던 이유도 이 핵심 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구간의 캔들을 살펴보시면 작은 음봉 도지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키 캔들, 이 하락 삿바 캔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하락을 결정지어주는 핵심 키 캔들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4시간봉에는 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꼬리는 상관없습니다. 달릴수록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핵심 키 캔들의 형태는
이렇게 꼬리가 거의 없는 형태로 나와야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살짝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형태, 윗꼬리는 하나도 없고, 이게 하락 삿바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작은 음봉 도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핵심 키 캔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더 소개를 하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검은색이 고점이고 서서히 올라가는 와중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작은 음봉군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갑자기 위로 긴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캔들의 마감은 이렇게 몸통이 작은 음봉 혹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캔들이 있어요. 이게 고점에서,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잘 나오는 캔들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스탑헌팅 캔들 중에 하나죠. 캔들이 나왔던 사례를 보면 제가 만든 엑셀 자료인데 전부 다 비트코인 자료입니다.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 가져와 보면 여기는 이제 작은 도지는 아닌데 어쨌든 음봉군을 형성을 하면서 양봉을 하나 띄우고, 그러니까 여기 해당 고점을 윗꼬리로 뚫으면서 마무리는 작은 도지가 됐죠. 전형적인 스탑헌팅 캔들이죠. 이런 형태의 캔들이 형성이 된다면 위로 갈 확률보다 아래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핵심 캔들이 또 어디서 나왔냐? 지금 이더리움 차트 4시간 봉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과 아주 유사한 형태죠. 문제는 이렇게 스탑헌팅 캔들이 나왔을 때는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벌써 여러 개의 봉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특히 하락 캔들 중에서 이런 스탑헌팅 캔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수평 횡보로 시간을 질질 끈다면 캔들이 힘을 잃죠. 그러면 숏 포지션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캔들이고요. 결론은 지금 당장 핵심 캔들은 보이지 않지만 핵심 캔들이 조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4시간 봉에서 만들어지는 캔들의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4시간 봉이면 이제 너무 진입이 늦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5분 봉으로 저는 살펴볼 계획인데 여기 고점이죠. 노란색 고점을 이렇게 한번 찍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수평 횡보를 했을 때 다시 한번 튀어오르면서 고점을 돌파했을 때 스탑헌팅 캔들 잘 나오거든요. 그 캔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조금 몇 번 더 뚫을 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나오는 어떤 스탑헌팅 캔들이나 하락 캔들을 5분 단위에서 잡아낸다면 5분으로 보고 들어갔지만 그게 또 굉장히 큰 추세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는 봉은 4시간, 그리고 1시간, 5분, 15분 이렇게 4개를 지켜보면서 텔레그램에서 피드백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가 1파 연장 임펄스 같거든요. 3과 1이 크기가 비슷해서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ABC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뭐 내려가든 어쨌든 한번 하락을 봐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가 생각한 1파 연장 임펄스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1이었고 2고 지금이 큰 3파가 진행 중이다 하면 큰 되돌림 없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게 연장 3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긴 큰 3파가 나올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되돌림이 되게 작아요. 탈자리 안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쏩니다. 어디서 타야 될지도 몰라요. 이러면 이 시나리오를 보시는 분들은 조정 때마다 그냥 사야죠. 계속 롱을 담아야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이 대불장으로 가는 임펄스면 이렇게 3파로 크게 쏘는 파동이 맞고 이런 식의 1파 연장 임펄스면 당연히 조정이 오겠죠. 조정 이후에는 뭐 대불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일단 그래서 저는 단기 중기적으로 이 1연장 임펄스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시간 캔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시간 캔들의 형태를 주목하면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 포지션을 진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오늘은 제가 좀 캔들 위주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는 캔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캔들로 시나리오를 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튜브에는 제가 캔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 올렸는데 제 메인 종목이 사실 5분 캔들 매매법이고 또 캔들을 가장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캔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캔들이 어디서 나왔을 때 상승과 하락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적인 내용 좀 하면서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